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장은 아니고 4월 달은 동결이고 5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발표가 4월 17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자, 아무래도 4월 17일 날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5월 달에 인하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연 2.75%로 동결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2024년 4월 15일 기사에 추경을 10조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10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12조 원으로 확대해서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치 코로나 시국에 금리가 인하되고 저금리 기조고 또 돈이 막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 돈을 풀지 않았는데요. 다시 이제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되면 보통 이러면은 국내 주식시장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국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만 돈을 푸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국도 돈을 풀고 미국도 돈을 풀고 한국도 돈을 풉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동안 풀지 않았던 돈을 푼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돈을 풀고 싶어 하지만 당장은 지금 풀 형편이 지금은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돈을 풀 예정이고 라고 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찌감치 돈을 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5일 기사를 보면 중국이요. 2025년 경기 부양에 3조 위안을 푼다고 합니다. 그럼 3조 위안은 얼마 정도 되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6조 7,099억 원을 푼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국채 발행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월 5일 날 5%를 성장 목표로 하겠다. 이 성장 목표를 사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을 5%대로 잡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중국 성장률 5%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 중국 성장률 5%대 넘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도달한 겁니다. 중국이 586조 7,099억 원을 푼다는 건 정말 굉장히 돈을 많이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돈을 풀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와서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 관광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매수세가 중국 관광객에 의해서 또 많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을 푼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도 끼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 망한다고 하던데 중국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던데 근데 중국이 목표 성장률 5%에도 달성을 하고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근데 실상을 보면 중국은 국가는 괜찮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중국 자체의 국가로서는 괜찮은데
자, 국민들이 지금 요즘 많이 힘듭니다. 중국의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부동산에 물리고 직업도 많이 잃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소비가 엄청나게 얼어붙어 있어요. 소비가 많이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가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는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 들어갔고 달러가 막 벌어져서 쌓이는데 국민들한테는 막상 쓸 돈이 없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과 예전만큼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중국에선 국민들이 돈을 좀 써라라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소비를 그만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자체에 돈이 많이 벌어서 흘러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별 자체로는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저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간 사람들이 쇼핑몰을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 길가에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개인들에게는 돈이 지금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국가 자체로는 여전히 그동안 수출로 쌓아온 달러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벌어들여 놓은 상황이다. 중국 국가 자체로는 돈이 많아서 중국 자체 그 내에서 돈이 좀 흐를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요. 근데 국민들은 불안감에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대적으로 아주 큰 금액의 돈을 풀게 되었습니다. 자,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률이 5%대 넘겼다라고 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관세다 뭐다 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중국 자체에서는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수출을 못했을 경우 내수 시장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국민들이 만들어낸 물품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게 되면은 공장들이 계속 물품은 계속 쌓이고 그러면은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가 나고 그러면은 기업은 계속 또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또 개인들로 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약 586조 7천억 원 정도 푼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경기 부양으로 돈을 더 풀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풀 수도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을 엄청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또 우리나라 소비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소비도 살아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료관광이라고 그랬는데 자, 1분기에 웃는 카지노. 카지노로 좀 많이 갔나 봐요. 카지노가 1분기 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방문객도 증가하고 3분기 중국 단체 무비자 시행하는 것도 반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원래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정책을 추진하면서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4년 1분기보다 2025년 1분기가 좀 더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중국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푸는지 안 푸는지도 보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각국의 나라, 자, 금리 인하와 자, 트럼프 돈을 풀고 싶은데 부채 때문에 지금 발목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채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부채 관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미국도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중국에서 돈을 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추경도 하면서 돈 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5년 4월 달에 수도권 분양 물량도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71.4대 1로 청약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10배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의 분양 실적은 좋습니다. 자,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1분기 분양 물량 85%가 지방에 공급이 되는데요. 분양 물량 중 수도권 비율을 보면 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면 민영 아파트 부분에서 2023년과 2024년에 51.7%와 51.4%로 각각 50%는 좀 넘겼습니다. 자, 근데 2025년 1분기 들어서면서 14.9%로 분양 물량이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지방은 오히려 분양 물량이 85%나 차지하고 미분양은 또 지방은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금리 인하도 안 했습니다. 물론 동결인 상태에서 2.75%로 자리를 잡고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담대 금리도 인하를 좀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아직 단행을 한 건 아니고 4월 달에 동결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추경을 아직 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돈을 푼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서울은 여차하면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도 안 했고 추경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 상황인데도 서울 집값은 상황에 따라 들썩들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 그리고 앞으로 물량까지도 급감하니까 여차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돈을 더 풀었을 경우에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부도 한은도 우려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끼치게 되는 또 큰 영향 중에 세 번째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대선이 6월 달로 조기 대선으로 하게 됐습니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게 될 텐데요. 이거에 따라서 들썩들썩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서울과 수도권 여기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공약을 쉽게 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표심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있어서 공약이 은근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긴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이 대선과 겹치면서 자, 앞으로는 어디로 얘기가 많이 갈 것 같냐 하면 지방 부동산 살리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든 야건이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입니다. 지금 지방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이. 성 미분양도 막 쌓이고 있고 건설사도 막 쓰러지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야권도 구체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좋을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